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올해 초 삼성전자가 평택에 짓고 있던 새 반도체 공장 건설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당초 평택 캠퍼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허브로 조성될 계획이었는데 이 일정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이번 조치가 평택 부동산 시장 전반에 막대한 파급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평택 부동산 시장을 직접 다녀온 홍경표 기자에게 그 현장 분위기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택 반도체 공장이 삼성전자 반도체 전초 기지라고 할 정도로 아주 핵심적인 곳인데 이 공장 증설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맞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은 삼성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반도체의 현재이자 미래인데요. 평택 반도체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제품 등 핵심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현재도 완전히 지어진 게 아니라 최첨단 반도체를 추가로 계속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공장을 또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 공장이 중단됐다는 이야기가 연초부터 들려왔습니다. 평택 주변 부동산 경기와 지역 상권도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네. 이에 제가 이제 현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요.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조 원가량이 투자가 됐고 앞으로도 더욱 투자가 더 진행될 예정이고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평택을 방문했을 때 이 공장을 방문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1공장부터 6공장까지 순차적으로 지어지는데요. 올해 초에 4공장과 5공장이 공사가 속도가 지연된다, 일시적으로 중단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평택 삼성전자 공장 근처의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현지에서도 공사 중단에 대해서 걱정이 컸는데요. 많은 루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2015년부터 이렇게 팹을 건설을 하면서 공식적인 멘트를 안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SK 하이닉스 같은 거, 뭐 청주 M15 팹 같은 거, M15X 팹 같은 것도 자기 그 SK 하이닉스는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언제부터 다시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삼성은 이게 P1 1기 할 때만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재용 회장이 있을 때만 정확한 로드맵을 한번 말한 이후에는 말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삼성이 지금 HBM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속시원히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1, 2, 3번 공장이 지금 현재 가동 중이고 그리고 4, 5번 공사가 멈췄다는 거죠. 네, 이 삼성전자 평택 4공장의 경우에 이제 현재 메모리 반도체인 D램과 파운드리를 생산 중인데요. 네. 파운드리 라인이 좀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5공장의 경우에 구조물 기초 공사 정도 진행된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마저도 추가 공사가 중단됐고 정확하게 언제 재개될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반도체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공장을 짓다가 중간에 멈췄다라고 하는 건 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겠죠. 맞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황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워낙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만 14조 원이 넘는 적자를 내는 등 이 반도체 업계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 업황이 겨울에 돌입을 했고요. 지금이야 조금씩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이에 미래를 보고 많은 돈을 들여서 대규모로 또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있는 자원 내에서 좀 한정적으로 투자하자, 리스크 관리에 나서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반도체 침체기에 투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서 짓고 있는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도 있거든요. 미국은 경제 전략상 무조건 지어야 되는 곳인데 작년에 영업으로 돈은 14조 원 넘게 까먹고 네. 투자는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싫다는 배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에도 평택 반도체 공장 작업 중단에 대해서 직접 취재를 해봤는데요. 네네. 삼성전자 측은 공사 중단이 아니라 공사 속도 조절, 순서 조정이다. 작년에 반도체 대규모 적자가 있다 보니까 유동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다. 속도 조절과 순서 조정이 있었다고 보고 메모리 반도체가 살아나고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메모리 반도체를 좀 더 먼저 짓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어서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에 대해서 현장 소식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무소장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요. 예. 보다 구체적으로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 현황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네. 사기가 이렇게 해서 페이지 1 단계라 그러죠. 1단계는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6월 달에 가동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페이지 3는 여기 이제 AI 관련으로 해서 4월 25일 날 삼성중공업에서 안전감시단 그 입찰 공고가 떴어요. 근데 삼성중공업에서는 자료가 유출됐다고 그 입찰을 캔슬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일정이 또 늦어지고, 이쪽에 페이지 2하고 페이지 4는 처음 애초에는 파운드리로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3월 말에 여기를 중단을 시켰거든요. 네. 현재 여기 안에는 완전히 파이프 같은 자재만 꽉 들어차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듣기로는 페이지 2하고 페이지 4를 6월쯤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 네. 그리고 이 페이지 4는 아직 완전한 그 철골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외부에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페이지 2부터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4기인데요. 4기는 이게 페이지 1이 메인 팹입니다. 메인 팹은 크게 가는 거예요. 사진을 이렇게 보면 이게 적은 것 같지만은 웬만한 반도체 공장 하나 정도 사이즈거든요. 이게 메인 팹은 그대로 가고, 페이지 2, 페이지 3, 페이지 4는 이게 워낙에 크기 때문에 칸을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도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자 내부에서는 이거를 D램도 해달라, 낸드 플래시도 해달라, 파운드리도 해달라, 패키징을 해달라,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경계연 회장에서부터 이제 전영인 회장으로 오너가 대표가 바뀌면서 이 계획이 전부 다 그냥 백지화가 돼버린 거예요. 5공장은 지금 보는 게 여기 5공장입니다. 네. 이 5공장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크레인들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는 항탁이라 하는 거예요. 항탁인데 요거는 이제 기초를 하는 거예요. pH 파일이라서 전봇대처럼 생긴 거를 밑에 안반으로 이제 지반을 강화하는 거거든요. 이게 항탁이에요. 이게 크레인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1호사동이라서 변전소고 여기 복합동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1기, 2기, 3기, 4기거든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사무 3동이고 여기는 사무 6동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자재가 쌓여 있잖아요. 이 자재가 뭐냐면 원래는 이게 봄부터 5기 공사가 이제 그 철골이 이제 그 기둥을 H빔이라고 안 그러고 여기 칼럼이라 그러거든요. 칼럼을 세워야 되는데 2월 말일 날 삼성물산이 공문을 내려가지고 공사를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네. 공문을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했는데 최근까지도 해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삼성전자는 5기를 하는데 공사 기간을 20개월. 공사 외관 이제 그 외관을 하는데 20개월인데 삼성물산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20개월에 마무리를 하려면은 힘들다. 그리고 이걸 아셔야 될 게 1, 2, 3, 4는 공장이 2층 팹인데 여기 5기, 6기는 이렇게 4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1, 2, 3, 4를 하면 클린룸 면적이 5기, 6기 할 때보다 이 5기, 6기가 공장이 2개인데도 면적 사이즈는 더 큰 거죠. 이렇게 해서 삼성물산에서는 20개월을 하려면은 6월 1일 날은 착공을 해야지 우리가 철회를 하면서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에서는 8월 1일부터 공사비를 주겠다.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이게 전영현 부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것도 지금 완전히 스톱돼 버린 거죠. 딜레이라기보다는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지금 굉장히 인원이 많이 줄었거든요. 줄어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안전 감시 요원들이 다 이렇게 배치가 되거든요. 지난주에 다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가보면은 조금씩 그래도 완전히 그냥 셧다운 된 게 아니고 그냥 슬로우 다운 형식으로서 일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영현 부회장이 이제 삼성전자의 그 사장으로 오면서 아마 전반적으로 점검이 다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평택 캠퍼스가 21년, 22년에 아주 활성화가 잘 돌아갈 때 여기에 이제 기술인들 우리 조공들 얘기를 하는 거죠. 기술인들이 제일 많았을 때가 한 7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어마어마하게 북적북적했고 경기도 굉장히 좋고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현재는 지금 얼마냐면은 한 7천 명 정도. 그래서 전에는 뭐 21년 이게 잘 돌아가고 이럴 때는 삼성 여기 앞에 포장마차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역에 뭐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거 막아달라 이렇게 데모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안 나오죠. 삼성이 뭐 한 거의 7만 명 이렇게 있다가 지금 뭐 2만 명도 안 되고 있으니까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이 나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다녀보시면 상가에 공실 임대를 해놓고 놓은 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 그 1차 공장 앞에 여기 이제 워킹 게이트라고 사람이 제일 많이 지금 11시부터 인원들이 막 점심 먹으러 나오거든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코너짜리 상가들이 그냥 공실이 된 채 막 1년 반씩 막 이렇게 좀 새로운 임차인들이 안 들어오죠. 그리고 고독 신도시에 있는 그 수익형 부동산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임대료도 굉장히 떨어졌죠. 네, 이 아무리 투자 속도를 조절한다고 해도 이 짓던 걸 멈췄을 정도면 좀 회사 내부적으로 상황이 많이 안 좋긴 한가 본데 그런데 문제가 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이 중단되면서 그 주변 지역의 부동산 경기도 작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경기도 평택 지역은 이제 미군과 삼성 이 두 가지 키워드로 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한 미군이 이제 평택으로 이미 이전했기 때문에 미군이 뭐 극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이상 크게 지역 상권이나 부동산에 지금은 영향이 크지 않고 이제는 삼성 반도체 공장 이것이 이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평택에 있으니 말을 다 한 것이죠. 평택은 삼성전자의 도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삼성 반도체 공장이 속도 조절에 들어가고 반도체 업황이 둔화하면서 평택 부동산도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삼성에서 평택시에 내는 세수가 뭐 1천억 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삼성이 기침만 하면 감기에 걸린다는 이야기가 평택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동산 경기도 꺾이면서 투자 심리도 상당히 위축된 상황이고요. 특히 삼성만 바라보고 이 상업용 부동산 시설, 지식산업센터를 대거 지어놨는데 지금은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는데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평택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근처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있고요. 삼성 관련 수요로 인해서 대규모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실률이 70%에서 80%에 달하고요. 제가 이렇게 둘러봤는데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텅텅 비어 있어서 마치 유령 도시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여기도 삼성전자 수요를 기대하고 지은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올해 초에 준공이 됐는데 미등기율이 85%에 달합니다. 한마디로 85% 이상 비어있다는 뜻이죠. 처음에 공급될 당시부터 사실은 그 수요가 없는 지역에 공급한다는 이슈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때 2021년도, 2022년도 당시에 지식센터 붐이 일면서 이제 LH에서 공급한 토지 전부의 대부분의 경우가 지식센터로 공급이 됐던 거죠. 그때는 뭐 투자자가 많아서 투자도 많고 뭐 개발사는 당연히 이제 빨리빨리 분양해서 이제 새로운 현장을 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을 하고 지금은 이제 초과 공급 이슈가 아니라 그냥 아예 수요가 없는 지역에 공급한 형태가 돼버린 거죠. 뭐 지금 보통의 경우 일반적인 지역의 경우 한 입주 지정 기간 안에 한 50%에서 한 60% 이상은 최소한 이제 그 입주라는 게 기본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입주율이 한 20-30% 정도 수준밖에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잔금도 납부율이 굉장히 떨어져서요. 입주 지정 기간 이후에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분양자들이 한 30% 이상 있습니다. 영통, 기흥, 평택, 동탄까지 모두 삼성 마케팅을 했지만 실제로 근처에 삼성 관계회사라든지 협력업체가 들어온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ASML 정도 2020년도에 제가 삼성 IT 사업부에서
지식산업과 관련 자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삼성 근처 협력업체나 관계기관 소견을 물어봤는데 그런 근거는 전혀 없다고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수도권에 있는 투자자들이고요. 평택에 있는 시민들이 분양받거나 그러면 거의 없습니다. 분양받은 대부분의 분들이 임대 투자 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삼성 관계사나 협력해서 임대해주겠다는 목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 위주로 사실은 계속 실수요자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평택의 가장 강점은 저렴한 임대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지식사에 입주하는 기업들 자체가 삼성 하나만 바라보고 한다는 건 문제가 많죠. 지어진 규모나 봤을 때는 삼성에 있는 협력업체나 관계사 다 들어와도 많을 정도로 많이 지어졌거든요. 삼성 보는 기업이 아니라 평택 자체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이제 평택 상업용 부동산 상황 살펴봤는데 이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이 주거용인 아파트 경기도 좋을 리 없겠죠. 맞습니다. 직접적으로 경기의 흐름을 타는 상업용 부동산이 상당히 평택에서 안 좋은데요. 이 평택 주거용 부동산 상황도 상당히 힘든 모습입니다. 네. 아파트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평택 아파트 현장도 제가 다녀왔는데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예. 네. 지금 현재 평택에서는 삼성전자 기대감에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공장과 가까운 아파트 단지도 많은데요. 올해 분양을 했는데 분양 경쟁률이 1을 넘는 단지가 없었습니다. 모두 미분양이 난 것이죠. 이 때문에 평택이 미분양의 무덤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평택시 미분양은 3월에 2,000가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기대감에 대규모로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이 기대가 식자 아파트가 남아 돌면서 공급 과잉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고덕 신도시 아파트 예를 든다 그러면은 이제 파라곤 아파트가 2020년인가 그때쯤에 전고점을 찍었죠. 84제곱미터가 제가 한 달이 거니까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분이 팔고 나갔는데 9억 8천에 팔고 나갔거든요. 지금 매매가 되는 게 6억 후반입니다. 그럼 결국 3억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아파트 시장이래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여기 건너편에 이제 가재지구도 제가 그 1블럭 같은 건 제가 사업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2블럭까지는 잘 됐었죠. 근데 3블럭이 지금 아직까지 미분양이 있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들어온다고 하는 브레인시티까지도 미분양이 심각하죠. 평택이 살아나려면 결국 삼성전자가 살아나야 되는데 저는 여기 평택 캠퍼스를 보면서 이제 한 가지를 보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게 지금 사무 3동을 짓고 있거든요. 이게 9층입니다. 이게 바닥 면적이 한 9,700평으로 엄하게 큰 건물인데 저기에 누가 들어오냐면은 삼성의 그 아주 고급 그 연구원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사무실이 부족해가지고 여기에 있던 그 삼성 연구원 10,000명이 작년에 6, 7월쯤에 동탄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오신 전영인 부회장님이 PAPE 그러니까 반도체 연구원들을 다 평택으로 내려가라 그랬거든요. 내려가라 그러는데 사무실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되냐면 내년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저 사무 6동은 26년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협력사 대표분인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요거하고 요거 두 개의 사무실이 완공이 되면은 고급 인력들이 한 3만 명이 온다 그러시네요. 그러면 내년 말을 요게 이제 내년 말이 될 거니까 3만 명 중에서 10% 3,000명이 만일 내년 말에 여기 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리모델링 하면은 계약하고 2달 안에 잔금 치고 리모델링 한 달 하고 그럼 3개월 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년 한 추석 정도 되면은 고덕 신도시를 비롯해서 주변의 아파트에 좀 돌아가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네, 오늘 취재 파일에선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과 이 주변 부동산 현장 분위기 홍경표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생생한 부동산 소식도 기대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